자, 그러면 해설서와 관련된 적중문제 총정리 특강 1회차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자, 교육과정 재개념화에 대한 의미예요. 자, 우리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아이들이 막 놀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이렇게 구석에 딱 있으면서 애들 니들끼리 놀고 저는 시종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그건 이제 교사 역할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숙이고 기죽어가지고 가만히 있고 아이들은 왕이에요. 저는 종이에요.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해시리에 나타난 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사는 국가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재개념화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오히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을 재개념화한다, 해석하고 재개념화한다는 뜻은 뭐냐면 국가교육과정의 일반화된 내용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막 적용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우리 아이들에 맞게 그리고 지금의 놀이 상황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교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다가 힌트를 딱 주고 있어요.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힌트를 보시면은 교사는 생활 주제, 놀이, 그 다음에 국가교육과정과 놀이 사이 이런 걸 연결하는 연결자예요.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사의 역할은 연결자입니다. 자, 그래서 생활주제하고 놀이를 연결시켜줘야 돼요. 자, 생활주제하고 놀이. 옛날에는 생활주제를 중요한 그런 주제로 삼아서 우리가 아이들을 놀이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생활주제하고 지식을 막 연결시켜주면서 그 수단으로 놀이를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2019 개정 놀이과정에서는 생활주제하고 놀이를 연결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59개 내용. 5개 영역하고 59개 내용. 2019 개정 놀이과정의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을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고 국가교육과정과 놀이를 연결해주는 연결자. 자, 그래서 생활주제하고 놀이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애들이 잘 연결 못하면 선생님이 막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생활주제하고 놀이를 연결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놀이하는 걸 보면서 국가교육과정, 지금 얘네들이 놀이하면서 지금 이런 거 배우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막 발견해가지고 놀이하고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놀이와 국가교육과정을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교사의 역할입니다. 생활주제와 놀이를 연결해 주면서 국가교육과정과 놀이를 또 연결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에요. 자, 즉 교사의 역할은 연결자다. 자,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자, 1번 보시면은 1번 문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사의 역할과 가교사, 황교사죠. 황교사의 역할과 여기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쓰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한 이유. 자, 황교사의 역할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1번에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황교사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황교사의 문제점도 기술하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에다가는 황교사의 역할 그리고 황교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그리고 이 황교사의 문제점을 서술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교사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황교사는 수업 목표를 교사가 설정했어요. 그리고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목표를 교사가 미리 막 다 정해놓는 게 아니잖아요. 큰 틀만 정하고 아이들이 놀이하는 걸 보면서 놀이를 봐가면서 놀이가 끝나고 사실은 목표 정하는 게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교사가 먼저 목표를 정했어요.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정했습니다. 자, 어떻게 정했습니까? 교통기관의 종류와 역사를 알 수 있다. 요때 이제 생활주제 뭐 이런 게 이제 교통기관 이런 거였겠죠. 교통기관을 주제로 하고 이제 교통기관의 종류와 역사를 이번 시간에 다 알게 해야지 이런 걸 목표로 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수업 목표와 관련된 누리과정 요소로는 뭐 신체, 뭐 친구의 말에 반응하기 뭐 이런 거를 정하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활동하는 교통기관의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대집단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형적인 옛날에 3호세 누리과정에 그런 수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3호세 누리과정이 아니라 2019 개정 누리과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답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답에 동그라미 1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좀 전에 봤던 황교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황교사의 역할은 생활 주제와 교육과정, 요거를 유아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표현은 조금 달라도 좋습니다. 생활 주제와 유아를 연결해주는 역할이었어요. 즉,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의 내용을, 그죠? 이 내용,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가르침. 그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활 주제의 내용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교사가 생활 주제를 먼저 정하고 생활 주제와 관련된 교육의 내용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는데, 요거는 일단 2019 개정 누리과정하고 맞지 않아요. 해설서에서 생활 주제 중심으로 하지 마라. 대집단 활동 중심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유의사항이 해설서에 다 나옵니다. 자, 선생님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여러 교사의 사례를 이렇게 예를 들어 놓고요. 이 교사를 이제 사례를 예를 들어 놓고 이 교사가 잘못된 점, 그 이유를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이러면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교사의 그런 특징, 어떤 역할을 했냐,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냐, 요거를 설명하라는 거고, 문제점이 뭐냐, 요렇게 기술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여러 교사의 사례들을 넣어놓고, 이 교사가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바르게 고치시오.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잖아요. 자, 보시면은, 황교사의 역할은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한 거, 요런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셔도 되는데, 저는 어쨌든 요렇게 이제 연결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요렇게 썼습니다. 생활 주제와 유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묻는 말에 반드시 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황교사는 교통기관이라는 생활 주제에서 지식을 추출해서 해상교통기관의 종류와 종이 배 타기 이런 활동을 위한 목표를 구성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하셔도 좋겠지만은 아까 나타난 사례에서 생활 주제는 무엇이었고, 여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좀 보시면은 여기 요 내용을 그냥 조금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생활 주제가 있었고, 목표 설정을 교사가 직접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야기 나누기, 이것과 관련된 교통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하고, 대집단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사가 세운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애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교사가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교통기관의 역사, 그 다음에 종이배 게임, 이야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요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생활 주제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르쳐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예전에는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목표를 추출하게 돼 있었어요. 3호세 누리과정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 동그라미 2번에 황교사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황교사의 문제점은 무엇이죠?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잘못 이해했어요. 황교사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요렇게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생각한 거예요. 생활 주제에서 목표, 내용, 주제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을 보시면 황교사의 역할에 나타난 문제점은 유아교사가 국가교육과정의 내용보다는 생활 주제 그 자체를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국가교육과정에서는 뭐예요?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일단 충론 이런 데 보면은 이거 가르쳐야 할 내용이 아니다. 유아가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 얘기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추출해서
아이들한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교사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황교사는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점이에요. 그렇죠?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교사의 역할은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요 황교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는 교사가 아닙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1차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교사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수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59개 내용을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수업하는 겁니다. 자, 2차에서도 막 선생님들이 막 목표 막 정해가지고 순서대로 막 수업하면 이제 이런 황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가 요새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2차도. 자, 잘못된 거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해설도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내용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황교사의 사례는 이전의 교육과정, 옛날 교육과정에서 해오던 방식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황교사는 이전의 교육과정, 3호세 누리과정에서 해오던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사는 생활 주제의 지식, 요거를 가르치는 거를 교사의 역할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황교사 보시면은 교통기관이라는 그런 생활 주제, 여기서 지식을 추출해가지고 자, 그 누리과정 관련 요소 뭐 요것만 좀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59개 내용을 막 지식적으로 막 가르치려고 했다. 요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황교사는 국가교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의미 이런 걸 전혀 이해하지 않았어요. 책무성이 없는 거죠. 자율성과 책무성 있는데 일단 누리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건 책무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활주제 그 자체를 가르쳐야 할 목표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국가교육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교육과정의 획일화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는 책무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성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잘 배우도록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황교사는 책무성이 없는 겁니다. 자, 교육과정 획일화. 옛날에는 교사용 지도서에다가 다 써놨거든요. 전국의 모든 애들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똑같이 놀이했었는데 무슨 놀이가 똑같아요. 2명만 있어도 놀이는 틀리죠. 경험도 틀리고. 자, 교육과정 획일화를 갖고 오는 국가교육과정.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사는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존재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항상 고민하고 실천하고 반성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바로 교사의 책무성이고요. 이런 책무성을 갖고 있으면 자율성, 교사의 자율성이 잘 발휘될 수 있다. 우리 해설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황교사 같은 경우에는 책무성이 없는 교사의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케이스예요. 그럼 박교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박교사에 대해서 답을 써야 되는데 2번에 보시면 나 교사의 역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또 이래다 써야 돼요. 아까하고 똑같죠? 자, 박교사를 보고 이 박교사가 지금 수행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은 대표적으로 뭘까? 이거를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판단한 이유까지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긴 뭐뭐가 들어가야 되죠? 자, 우리 서답식 문제를 쓸 때 교사의 역할 요거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 그래서 요 1에는 요 2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다가는 뭘 쓰라고 돼 있습니까? 2번에는 박교사의 장점과 문제점. 자, 아까 1번에는 장점이 없었어요. 오직 문제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사는 정말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이해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장점도 없어요. 오직 문제점만 기술하는 건데 박교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무슨 노력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장점도 쓰고 문제점도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박교사가 어떻게 했는지 좀 보실까요? 자, 박교사는 유아들이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하도록 해주었어요. 자, 여기 황교사하고 좀 틀리죠. 그래도 애들이 자유롭게 놀이하고 있으니까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좀 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하려고 하고 놀이 시간을 또 짧게 자르지 않고 한 번에 길게 놀이하도록 해줬어요.
진짜 놀이 중심 하려고 애쓴 거잖아요.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 총론편에 저렇게 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학습편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 교사는 모래에 물길을 만들고 즐거워하는 유아들에게 물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물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 심지어 놀이 지원까지 놀이를 지원해주고 있죠. 놀이 재료를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오기 쉽도록 양동이도 또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갈등을 보이는 유아들이 있는데 애들이 갈등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적절하게 개입까지 했어요. 갈등에 개입까지 했습니다. 박 교사는 결국 박 교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놀이 중심의 건강한 하루, 놀이 중심의 건강한 하루를 보내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놀이 중심의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막 지원해줬어요. 갈등 해결도 얘네들 싸우면 안 되지. 막 갈등이 일어나면 놀이가 막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놀게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여기서 나 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박 교사죠. 박 교사의 역할은 정말 놀이를 열심히 지원해준 놀이 지원자의 역할이에요. 자, 놀이 지원자는 좀 일단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왜 좋은 거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사는 놀이를 지원해주라고 하고 있잖아요. 마치 비서처럼 애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막 신나게 놀겠죠. 자, 굉장히 자상한 어머니도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유아교육 지식이 전혀 없는 자상한 어머니도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보시면 박 교사의 역할은 놀이와 유아를 연결해주는 역할이었어요. 지금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놀이와 유아를 지금 연결자 측면에서 답을 쓰고 있습니다. 놀이와 유아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놀이 지원자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놀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판단한 이유까지 써야 되죠. 자, 서답식 답을 쓰실 때는 문제에서 쓰라고 한 걸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교사가 유아의 놀이에 매우 집중해 있고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그 제시문 있잖아요. 사례에 나온 놀이를 지원해주고 있는 걸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서 놀이를 뭐 지원한 거 어떤 거 있었죠? 아까 놀이 지원한 거 보면 어떤 걸 지원해줬다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양동이도 지원하고 물도 지원하고 갈등도 없애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길게 놀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놀이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한 거 이해되시죠? 아까 황 교사는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생활주제를 가르치려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박 교사는 그래도 놀이 중심, 유아 중심 좀 의식을 했죠. 그래가지고 유아들의 놀이를 최대한 잘 지원해주면서 애들이 재밌게 잘 노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자, 장점. 자, 이 교사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장점은 어떤 것입니까? 놀이에 필요한 것을 놀이 지원 잘해준 거 이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실천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 점은 좋은데 반만 실행했어요. 자, 놀이만 잘 지원해주고 막 아이들한테 그래 재밌게 놀아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죠? 59개 내용. 자,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59개 내용을 경험하고 아이들의 놀이와 배움이 59개 내용을 중심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자,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교사의 반성적 사고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얘가 놀이하면서 지금 뭘 배우고 있지? 우리 해실이에 보면은 경험의 실제에도 그렇고 해실이 5개 영역 있잖아요. 실의사 예자 5개 영역 제일 뒤에 보면은 통합된 놀이 상황이 나오고 그 놀이에 대해서 교사가 막 써놓은 것들이 나옵니다. 해실이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59개 내용 중에서 얘가 지금 이 놀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서는 뭘 배운 거다, 여기서 뭘 배운 거다 이런 것이 자세히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박 교사 같은 경우에는 뭘 배웠는지는 하나도 안 써 있잖아요. 그냥 잘 노는구나. 더 잘 놀게 해야 돼. 더 잘 놀게 해줘야지. 뭐, 이런 내용들만 나와 있어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 단점.
단점 보시면 놀이를 통한 배움을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교육과정과 연결시키려는 내용, 국가교육과정의 구체적 내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박교사 사례에서 보시면은 자, 유아의 놀이에 매우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이를 지원하는 역할은 굉장히 충실합니다. 자, 그런데 박교사는 유아의 발달 수준과 다른 어려운 지식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애들이 집에서 노는 거랑 유치원에서 노는 거의 차이는 집에서도 자상한 엄마들은 막 잘 놀게 얘가 필요한 거 다 갖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더 깊이 있는 배움이나 지식하고 연결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유아교육 전문가가 아니면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단순히 생활 주제 이런 거 중심으로 활동을 짜고 이러는 거는 좀 3, 5세 누리과정 방식 좀 옛날식이에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의 놀이에 귀 기울이면서 자연스럽게 놀이를 지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래놀이에서 물길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할 때 과학 공부 막 할 수 있거든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물살을 세게 하려면은 이 언덕을 더 경사를 좀 더 가파르게 한다든지 물을 더 많이 붓는다든지 막 이런 걸 해볼 수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시도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를 그냥 날리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과학을 막 터득하고 이게 과학 수업하고 막 연결돼 갖고 애들이 나중에 과학 실험도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발현의 찬스인데 이걸 놓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놀이를 잘 지원해줬다는 장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놀이를 잘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이 없습니까? 국가교육과정과 연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국가교육과정을 유아의 놀이와 연결해주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나친 아동중심 교육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59개 내용, 영역 이런 거에 관한 고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즐겁게 놀다가 집에 잘 가거라. 이런 하루라는 거예요. 요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유교사입니다. 유교사를 보시면은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유교사의 역할과 그 이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역할과 그 이유, 요걸 1번에다 써야 됩니다. 다에 나타난 유교사의 역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 요 두 가지가 1번에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 유교사의 장점을 또 기술해야 됩니다. 아니, 유교사는 문제점이 없나 봐요. 굉장히 잘한 거죠. 자, 유교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선생님들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수업 실현을 한다면 이런 게 다 나타나야 돼요. 2차에서 수업 실현을 한다면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 자, 지금 가나다, 황교사, 박교사, 유교사 중에서 지금 2019 개정누리과정을 가장 잘 이해해서 충실하게 실현한 것은 유교사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2019 개정누리과정이 뭔지 더 확실히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교사의 역할과 이유. 자, 동그라미 1에다가는 서답식에서는 쓰라고 하는 거 다 써야 되겠죠? 자, 다교사의, 유교사의 역할과 이유. 동그라미 1에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다가는 장점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교사는 뭐 했나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제 박교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교사는 모래놀이에서 꽃삽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유아들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까 박교사는 갈등에 이제 적절하게 개입을 했는데 여기 유교사는 갈등을 애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았어요. 자, 그리고 아이들의 모래놀이가 점점점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모래놀이는 단순한 모래놀이에서 물길을 만드는 놀이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놀이를 관찰 기록하는 방식이 아까 박교사랑 조금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생각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지? 이걸 지켜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역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그리고 교실에서 유아들과 종이배를 만들어 보았는데 유아들은 자신들이 만든 종이배를 바깥놀이 때 만든 모래물길에 띄워보자고 유아들이 일단은 제안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교사의 그 역할이 나옵니다. 유교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동안 진행된 놀이를 기록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놀이를 기록하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반성적으로 사고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배움이 일어났구나 확장시켜줘야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이를 기록하고 놀이의 의미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의 놀이는 누리과정 내용 생각하고 있죠. 국가교육과정의 내용. 요거 59개 내용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죠? 59개 내용은 바로 국가교육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59개 내용. 자, 아이들이 59개 내용을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데 요걸 경험하면 인간상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잘 관찰했다가 바로 이 순간이구나, 발현됐어! 이럴 때 그 배움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상호작용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황금 같은 기회를 그냥 휙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늘의 놀이는 누리과정 내용 중에서 뭐라는 거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요런 거랑 관련돼 있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은 이제 놀이를 지원을 잘 해줬지만은 내일은 다음 놀이에서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 요거를 어떻게 확장시켜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유교사예요. 유교사가 이제 가장 좋은 교사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교사입니다. 유교사의 역할은 국가교육과정과 유아의 놀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사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2024 1차 시험에서도 놀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여기서 교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때 놀이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의 배움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국가교육과정과 유아의 놀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 유교사예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유교사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즉 황교사가 교사 중심으로 했죠. 황교사처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아가 주도하는 모래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또 충실히 수행했어요. 모래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거 요거는 이제 사실은 누구도 했습니까? 박교사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박교사처럼만 한 것이 아니고 더 추가된 게 있죠. 유교사는 유아들의 놀이와 활동을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교육 내용과 연계한 거죠. 자, 요거는 박교사는 이거 안 했어요. 그쵸? 황교사는 그냥 교사 중심의 수업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전무한 사람이에요. 황교사는. 그런데 박교사는 지원만 했잖아요. 지원만 해줬는데 국가교육과정과 연계하려는 노력은 박교사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유교사는 황교사의 부족한 면도 채웠어요. 박교사가 부족한 면도 채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죠? 놀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을 확장시켜주려는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배움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그런 노력, 그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것이 동그라미 1에 나타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유교사의 역할은 자 여기죠. 여기까지 유교사의 역할은 국가교육과정과 놀이를 연결해주는 연결자의 역할이다. 요게 이제 유교사의 역할을 쓴 거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여기까지 해서 답이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유교사의 장점. 유교사의 장점은 교사가 국가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놀이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입니다. 국가교육 내용, 요걸 중심으로 해서 놀이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유교사의 장점입니다. 자, 유교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교육과정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유아의 놀이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 자, 교사의 역할 무엇일까요? 놀이 지원.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놀이중심, 유아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자, 유교사 이 내용을 좀 요약해 놓은 걸 다시 한번 보신다면 국가가 제시한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게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해가는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교사 주도적으로 일과를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황교사는 국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잖아요. 자, 그리고 유교사는 유아들의 놀이와 활동을 누리과정의 교육 내용과 연계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배움과 유아들의 놀이를 연결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관찰 기록 활동도 열심히 했죠. 그렇죠? 관찰 기록을 통해서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단순히 유아의 놀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9개 내용과 연결하고 또 다음 놀이와 연결하고 유아의 배움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 자, 이것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4번부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